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기업은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 부품용 소재를 종합적으로 개발, 제조, 양산할 수 있는 전자재료 전문 기업입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과거에는 큰 변화 없었고요. 2017년도부터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고 성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는 기업이 됐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이제 박스권 움직임 좀 가져가다가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때 한번 찍었었어요. 전고점 찍었을 때 요날 4월 7일 날 이제 영상 찍었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은 나오셔야 된다, 차익 매물 나온다 말씀드렸고, 다음날 좀 올랐다가 다다음날 바로 빠졌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때 좀 들어가신 분들 없길 바라겠고요. 급등할 때 제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항상 강조 드렸죠. 어쨌든 다시 한번 원점까지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출발하고 있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 107,000원의 위치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그래서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은 수익이 잘 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때 잘못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도 일부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각자 평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죄송해요.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오히려 개인이 지금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차츰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세게 들어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요, 공매도 비중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안정세를 찾고는 있는데,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두 자릿수를 굉장히 좀 자주자주 들어오고 있고, 이제 과거에도 이제 조금씩 튈 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더 공매도 비중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잔고 보시면요, 어쨌든 3개월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150만대에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고, 최근엔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증가세 보이고 있죠. 이런 점은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매도 비중은 좀 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면요, 1000, 1100, 1500, 1900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하다가 문제는 이제 작년에 좀 크게 눌렸어요. 그래서 1700까지 떨어졌다 올해 다시 개선세.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좀 몰라주고 있다가 작년에 눌리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 당기순이익도 잘 올라가다가 작년에 크게 꺾였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 자, 이제 오늘의 여러분들께 이따가 이슈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긴 하지만, 오늘의 이슈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네, 큰일 났습니다. 부채 비율이. 자, 보시면 100, 130, 130, 120, 100 초반대 좀 유지하다가 작년에 좀 올랐죠. 170까지 올라갔고, 올해 굉장히 크게 뜁니다. 28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부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기업이 됐다는 게 또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ROE 보시면요, 굉장히 좀 들쭉날쭉합니다. 0, -1, 6, 21, 막 좋을 때는, 재작년에 아까 확실히 실적도 가장 좋았잖아요. 수익성 이때 굉장히 좋았고, 작년에 많이 눌리면서 다시 0.8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개선은 되지만 거의 4 정도. 그래서 굉장히 좀 올해도 수익성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 배당금 보시면요, 100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 100원 정도씩 했네요. 어쨌든 100원이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0.1%가 채 안 됩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318.07배, PBR은 10.8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좀 비싸요. 지금은 좀 고평가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비싼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채 비율 관련해서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이슈는 대부분 부채 관련한 내용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작년 매출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많이 눌렸고,
매출, 영업이익 둘 다 굉장히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방 IT 시장이 좀 수요가 침체가 되면서 동사도 같이 한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분기까지 좀 많이 눌렸어요. 이때까지 좀 영향이 있었고 1분기에도 보시면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억 원 감소했고 전사 영업이익은 1억 7,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1분기도 상당히 많이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부채 관련 얘기입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올해 1분기 유동 비율은 62.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144%대였는데 이제 지난해 말에 65%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제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되고 있는 현재 흐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유동 비율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통상적으로 100% 이하일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의미하니까요. 지금 65%대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심각하게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공격적인 실리콘 음극재 증설 투자에 따른 차입 증가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극재 쪽이 지금 메리트가 있고 특히 북미 시장 관련해서 뭐 향후 10년간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업체들이 좀 진입하기 좀 힘든 이런 장벽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장 선점 효과라든지 이런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증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동 비율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회사는 기술적 자신감을 토대로 시장 선점을 위해서 투자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고 차입 만기 연장 옵션과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제 조달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동사는 시장에서 지금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전방업체들의 요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실적에 비해 신규 설비 투자 계획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점은 좀 문제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목표치를 달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좀 무리를 했던 게 좋게 실적에 반영이 되겠지만 부채도 또 잘 갚아 나갈 수 있겠고 근데 만약에 투자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마지막 내용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고부가 제품인 실리콘 음극재 매출 감소폭도 크지 않고 캐파 역시 현재 1000톤에서 올해 말 3000톤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출 비중이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음극재 관련해서 재료 괜찮고 시장에서의 뭐 어떤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괜찮은데 문제가 요거죠. 이 불확실성 하나. 좀 무리를 해서 투자를 돈을 끌어 썼다는 거. 요게 조금 이제 변수로 남아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채 비율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과매수 구간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 메리트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은 먼저 지금 수익이 잘 나고 계신 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먼저 목표가 많이는 못 드려요. 지금 상황에서 많이는 못 드려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올려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11만 6천원. 여기까지만 좀 보세요. 11만 6천원. 요 정도 되겠네요. 11만 6천원. 요 정도까지만 추가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비중 줄이셔야 돼요. 지금 한 70%는 좀 익절하시고 더 보실 분들은 한 30%, 20에서 30 이렇게 좀 소액 비중으로만 여기까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이 좀 있고 부채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장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번에도 맞출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익절해 나가시면서 비중 많이 좀 줄여주시고 여기까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어떤 실적 관련해서 또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한다, 이번 증설이.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아는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꼭대기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손절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자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물렸잖아요. 물리신 분들 일단 평단 관리 여기서 못 해주셨다면은, 여기서 해주셨으면 금방 나오는데 요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물을 안 타셨다, 그래서 위에서 그냥 갖고만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손해를 보시더라도 차후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뭐 12만원 근처까지 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안 그렇게 되면은 좀 장기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묵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막 굉장히 막 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네.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푸근한 주말 다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